안녕하세요. 공무원 읽어주는 남자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렬은 요즘 공무원 직렬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핫한 이유는 합격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서 합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지 직렬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접근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시험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사회 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채용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이 사회 안전 분야라는 거는 경찰이나 소방, 검찰 사무, 교정, 그리고 사회복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 직렬은 과거에 비해서 그 선발 인원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확대 채용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복지국가로 가는 거고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2년까지 한 16,00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선발 인원은 늘어나지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아무나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선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직 시험은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중에서 국가직에서는 선발을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급에서 사회복지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뽑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지방직 시험에 올인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시험의 응시 자격은 뭐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3급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죠. 근데 뭐 나오기는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는 게 시험을 봐서 따는 게 아니고 그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나오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졸자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이제 과거에는 있었던 자격증인데 지금은 이 3급에 대한 자격증은 취득이 안 됩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했던 분들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도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험 과목은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이 돼 있고 행정법 총론,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학 개론, 사회, 수학, 과학 이렇게 6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선택 과목 제도는 2022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 이렇게 5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하는 일은요. 각 구청이라든가 또는 뭐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시면 사회복지과라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 업무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위한 어떤 복지 제도의 수립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차상위자라든가 저소득층 뭐 한부모 가정 이런 거를 판정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행정 업무가 되는데 뭐 과거에 보시면 사회복지 근무를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둔다라든가 심하면 뭐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직렬이 이 사회복지 직렬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근무 시간 이외에도 뭐 저녁 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빈곤층이라든가 독거노인들 돌보러 다니고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양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인원을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지금 가장 핫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격선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합격선이 과연 얼마나 낮으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해 드릴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2018년도, 2019년도 사회복지직의 합격선과 일반 행정직을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이 이제 공무원 시험 생각하시는 분들의 뭐 가장 기본적인 직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목이 같으면. 그런데도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 그만큼 유리하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양성평등 합격선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양성평등 합격선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이 좀 다를 때 어느 한쪽을 30%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합격선이 적용이 되게 되면 합격선은 이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합격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2018년도 보면 경기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원시하고 고양시 여기가 합격선이 조금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구리시도 합격선이 좀 높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2018년도 일반 행정직을 보시면 수원시가 371점, 고양시가 380점, 그리고 구리시가 372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사회복지직을 보시면요. 수원시가 325점, 고양시가 322점, 그리고 구리시가 343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를 해보셔도 조정점수제의 총점 기준으로 거의 한 5, 60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물론 조정점수니까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평균으로 보자면은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균 1, 2점이라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201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19년도 들어서서는 아무래도 좀 점수차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 2019년도에 그 수원시 일반 행정직이 352점, 고양시가 350점, 그리고 구리시가 335점인데 이때 사회복지직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 320점, 고양시 330점, 그리고 구리시는 329점이 지금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점수대를 보시면 뭐 용인시 2018년도에 317, 다음에 안산 317, 뭐 김포 317, 이천 313, 그리고 2019년도에도 뭐 320점, 314점, 뭐 31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10점을 단순하게 평균을 내보자면 60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60점대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 직렬이 사회복지직 직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단 비교는 지금 경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솔직히 강원도라든가 또는 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보시면요 편차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합격선이 뭐 270점, 280점인데도 합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평균 60점을 넘기지 못하고도 합격자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직이 지금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회복지는 이제 합격선이 낮으니까 지금 어쨌든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자격증과 병행을 해서 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평생교육시설에서 1년 정도의 그 전공 과목 이수를 거쳐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이 사회복지 지원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보시면 특징이 시험장에 나이대가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 시험이 지금은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도 많이들 시험을 보는데 특히나 사회복지직은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뭐 복지센터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많이들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근무 환경은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그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자격증 있으면 이 사회복지 보세요. 지금 많이 뽑으니까 상당히 좀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한 이분들은 절실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의 확률로 봐서는 젊은 분들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지직은 어쨌든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기회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선발 인원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결국은 합격선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직렬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하게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직렬로 내가 시험 볼 것이냐, 그걸 잘 모르면 그냥 일반 행정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정보를 잘 취득을 하시다 보면요, 나에게 맞는 직렬, 또 시험에 유리한 직렬,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뭐래도 합격입니다. 어느 직렬에 합격하느냐, 솔직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직렬 사회복지직. 여러분도 한번 이 복지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내가 공무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